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스포츠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 수련을 하는데, 현장 수련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현장 수련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궁금증이 있었고, 직접 사무국에 연락을 해서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피드백을 받고 하면서 현장 수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현장 수련을 하는 데 있어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식 4-1과 4-2가 있습니다. 4-1은 뭐고 4-2는 뭐냐? 좀 이따 제가 살펴볼게요. 4-1은 사례에 대한 어떤 양식이라면 4-2는 회기. 하나의 사례가 있으면 회기는 예를 들어 한 8회기, 10회기, 12회기 나눠질 수 있죠. 그래서 4-1이 사례에 대한 어떤 기록지라면 4-2는 그 회기에 관련된 세부적인 어떤 기록지. 그래서 4-1은 4-2를 통합하는 어떤 기록지 형식이다. 뭐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3인의 추천서를 언제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2급과 1급 같은 경우는 현장 수련을 완료한 시점에 자격 신청을 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3인의 어떤 추천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관련된 부분도 많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팀 상담을 했을 때 우리가 팀을 상담을 하면 개인 상담하고 좀 틀리지 않습니까? 팀을 상담을 할 때는 우리가 심리기술 훈련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단체 특강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상담을 진행을 하고 어떤 또 양식을 제출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현장 수련을 하고 나면 우리가 몇 년 동안 우리가 자격 연수를 받고 나서 몇 년 안에 현장 수련을 완료해야 되느냐.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역시 그 부분 때문에 많이 궁금한 점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회에서 어떤 조율점을 찾고, 왜냐하면 제가 초창기 멤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사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어떤 본보기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제가 2010년도에 1급 수료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실제 상담을 진행한 거는 2014년 정도, 그러니까 그 공백기가 많았죠. 그런데 규정에는 4년 안에 완료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문의를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학회 자격 연수를 하고 난 시점부터 만약에 내가 현장수를 하겠다라고 승인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4년이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대상자 선정을 못해서 한 3년 있다가 내가 어떤 대상을 선정했다. 그래서 내가 상담을 시작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시점부터 4년이라는 거죠. 그 부분도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2급 현장수를 하는 도중에 1급을 만약에 연수를 받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급 할 때 현장수를 했던 거 인정을 해주고 1급을 이어나간다? 아니라는 거죠. 2급에 관련된 자격증을 따기 위한 현장 수련이고 1급을 수료했으면 1급 현장 수련은 따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게 학회 입장입니다. 첫 번째로 4-1 기록지하고 4-2 기록지 뭐가 다르냐. 4-1은 뭡니까? 아까 말했지. 사례. 선수 한 명을, 내담자 한 명을 상담할 때 이걸 우리 하나의 사례라고 하죠. 이 내담자 한 명을 한 번에 한 회기에 끝냅니까? 아니죠. 보통 예를 들어 8회기라고 봅시다. 8회기가 모여서 하나의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례별, 이거는 8회기가 모여서 하나의 사례가 돼요. 종합적인 어떤 기록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회기별, 8회기다. 8회기 중, 하나의 1번 사례 중에서, 만약 8회기 중에서 1번째 회기다. 세 번째 회기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회기별 상식 기록지가 8개가 나오는 거죠. 8회기 경우에. 그게 통합되면 사례별 기록지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4-1을 몇 개 모아서 종합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기록지다. 왜 이렇게 하느냐? 4-2는 현장수련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데, 그러니까 4-2를 사용하다 보면, 개별적인 어떤 디테일한 어떤 사례에 대한 기록지가 되죠. 이게 이제 모여서 4-1이 되는 거죠. 4-1, 이게 이제 잘못된 4-1은 현장수련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데 유리하겠죠. 왜냐? 사례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3인의 추천서는 언제 제출해야 되느냐? 3인의 추천서. 현장수련 시작하는 시점에 제출해야 되느냐? 아니면 현장수련 다 마치고 자격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되느냐?
자기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양식은 특별히 없고, 기본적인 양식은 예를 들어 1급 스포츠 심리상 자격 심사 추천서 해가지고 추천을 의견, 3기 스포츠 심리상사는 현장 수련 활동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1급 스포츠 심리 상담 전문가로 추천합니다. 그래가지고 소속, 직위, 성명 이렇게 제출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자기 심사 추천서를 이렇게 했죠. 추천 의견, 박광진 선생님은 PKJ 스포츠 심리 연구소를 개설하여 차근차근 준비했다. 이런 식의 내용을 적고, 그 다음에 소속, 직위, 교수 이런 식으로 해서 추천서를 상담이 끝나고 완료된 시점에서 자격 심사를 신청할 때 그때 제출하면 됩니다. 팀을 대상으로 스포츠 심리 상담을 진행할 때는 아까 말했듯이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심리기술 훈련 적용이라는 어떤 관점으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느냐? 마찬가지라는 거죠. 스포츠 심리 상담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스포츠 심리 기술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심리 기술 훈련으로 작성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현장 수련 언제까지 마쳐야 되느냐? 현장 자격 연수받고 4년, 그러니까 연수과정 종료 후 4년 이내에 마쳐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죠. 현장 수련 신청 계획서를 작성해서 승인을 받은 시점부터입니다. 승인을 받은 시점. 그래서 현장 수련을 시작하는 시점, 그리고 학기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승인을 받은 시점부터 4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보다 더 세부적인 내용은 학회에서 학회 사무국에 문의를 해가지고 개개인별로 많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어떤 개별성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자격관리위원회 직접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 저는 봅니다. 현장 수련 활동 신청서. 근데 실제 우리가 현장 수련할 때는 이 신청서는 아마도 우리가 현장 수련을 완료하고 자격 심사할 때 제출하는 어떤 신청서라고 본다면 우리가 현장 수련하는 과정에서 각각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상담을 하겠다는 어떤 계획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건 이겁니다. 현장 수련 활동 계획서를 적어야 되죠. 그래서 누구한테 언제 어느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개요에는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계획서 어떻게 하겠다. 총 시간은 어떻게 분배를 하겠다. 상담하는데, 현장 관찰하는데, 심리 측정하는데 어떻게 시간을 분배하고 누구를 몇 시에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신청하면 학교에서는 저한테 이제 메일이 오죠. 통보가 오죠. 적분 여부를 이제 체크를 합니다. 제가 했을 때는 급수 1급 신청 및 결과 양식의 구성 및 체제 제출 여부, 즉 현장 수련 대상 선정의 적합성, 즉 회기 구성, 즉 심리훈련 상담, 즉 이런 식으로 적부를 체크를 해서 최종적으로 최종 심의 결과, 즉 이렇게 되면 이제 상담을 진행하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상담을 사례별로 하면서 이걸 상담을 하고 마지막에 내가 이걸 정리하겠다 그러면 너무 방대하죠, 분량이. 그래서 우리가 사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사례, 심리 측정을 했다. 그러면 1번 사례에 대해서 몇 획일째 심리 측정을 어디서 했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적고 분석 내용, 거기에 어떻게 처방을 했다까지도 적는 거, 그걸 어떻게 활용하겠다까지도 적어서 이렇게 기록지를 제때 그때 작성해 놓으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 현장 수련을 완료했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그 어떤 양식을 제출할 수 있다는 거죠. 훈련 관찰, 시합 관찰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발표를 했으면 사례 발표 확인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이때는 아까 말했듯이 제가 저번 강의에서 말했죠. 어떤 학술대회 일정표에 자기 이름이 들어간 걸 같이 첨부를 해서 그렇게 보내면 됩니다. 자, 현장 수련은 이렇게 많은 어떤 준비해야 되는 어떤 기록지라든지 아니면 사례 발표 확인서, 그 다음에 학술대회 참가 그것도 이제 예를 들어
1급 같은 50시간인데 그걸 학술적으로 따지면 보통 한 7, 8개 됩니다. 그게 참석했다는 걸 학회 사무국에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사무국에는 그 자료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참석했다는 걸 확인을 받으면 그걸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천서, 3인의 추천서도 같이 제출하고 그걸 각각 제출 여부를 하는 겁니다. 전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제일 앞장에다가 딱 붙이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아까 봤듯이 이런 확인서라든지 이런 기록지는 분량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출한다? PDF 파일로 만들어서 하나의 파일로 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사진을 찍었죠. 그래가지고 제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2급 현장 수련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2급이 140시간이라면 내가 지금 한 100시간을 이수를 했어요. 나머지 40시간만 하면 2급을 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박사 학위를 딴 거예요. 그러면 1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2급 자격이 있든지 아니면 박사 학위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됩니다. 그러면 100시간 이수했는데 내가 박사 학위를 땄다. 그러면 내가 1급을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1급을 예를 들어 신청했다. 그래서 수료를 했다. 그러면 내가 앞에 2급을 따기 위해서 100시간을 했는데 1급을 따기 위해서는 200시간을 해야 되냐. 그럼 100시간만 더 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2급 때 했던 현장수련은 2급을 따기 위한 현장수련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1급을 수료한 시점부터의 현장수련을 1급에 관련된 현장수련으로 보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200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에 박사 학위를 따겠다. 그러면 그 시점, 내가 현장 수련을 하는 시점도 잘 고려해서 현장 수련을 해야지 최단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자격증을 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스포츠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현장 수련 과정에서 우리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저 역시 현장 수련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디테일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거는 직접 사무국에 연락을 해서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상담을 진행해 나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자기가 원하는 기간 안에 자기가 원하는 자격증을 가장 효율적으로 따는데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